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가는 학교종이 땡땡땡입니다. 벌써 2주가 또 흘렀네요. 네, 그러게요. 지난번에 눈 많이 온 얘기 했잖아요. 몇 년 전에. 네. 그때 노루는 원래 높은 산에 있거든요. 음, 그때 노루들이 마을 가까이 내려왔어요. 눈에 쫓겨가지고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데 가야만 살죠. 그 목보다 넘게 오면 이제 묻혀 죽으니까. 그때 마을로 내려온 노루가 안 돌아간 노루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 저녁 때 보면은 그 노루 세 마리가 마을길을 궁덩이가 하얗잖아요. 네. 그 세 마리가 나란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밤중에 몇 번 나와서 보는지 몰라요. 손전등을 들고. 그게 2014년 2월인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내려온 이후로 안 돌아오고 계속 마을 주위에 있다는 거죠? 예. 원래는 마을 가까이는 고라니만 있었는데 그렇죠. 이 큰 산에 노루가 내려와서 있어요. 고란이랑 노루 혹시 구별할 줄 아세요? 글쎄요. 탁생 뭐가 틀려요? 그 고라니가 키가 목 하나만큼 작고 또 고라니는 그 엉덩이가 하얗지 않아요. 하얗지 않고 예, 노루는 하얗죠. 노루궁뎅이라고 따로 있죠. 그리고 울음소리가 고라니는 제가 저 막걸리를 마시고 좀 들어가면 가까이서 형 하고 울어요. 그래서 저도 대답하시곤 하죠. 예. 어. 호랑이만 형 아우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아, 막걸리만 드시면 그렇게 형을 부른다고 하시니까 저도 한번 같이 막걸리 먹고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댓글 혹시 소개시켜줄? 네, 후기가 올라왔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후기가 막 많은 게 아니라서 올리기만 하면 당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후기는요. 술리미나라는 분이세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학교 밖으로 쫓겨나던 일이 떠오르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장, 교감, 장학사, 대다수 교사들은 권력의 시녀, 노예입니다. 권력자들보다 그의 부역자들이 더 악랄하죠.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눈이 가 있지 않고 힘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더 야만적인 폭력을 저지르지요. 하루빨리 교육이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좀 무거운 이야기네요. 교사네요. 네. 그 당시에 해직을 각오하고 그만큼 싸워준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학교에 요 정도의 숨구멍이 있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아주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더 잘하라는 채찍질 같기도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술리미나 님도 네, 메일로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hoolbelldd@naver.com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당은 교실 이야기죠. 오늘도 어김없이 탁쌤 교실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실 이야기는 졸업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면 쪽팔리는데. 내 친구 교무 선생은 교무실 의자에 앉아 중얼중얼 사회 보는 연습을 했다. 나는 재학생이 부르게 되어 있는 졸업식 축가 꿈꾸지 않으면을 우리 반 아이들과 한 번 더 연습했다. 어머니들은 단체복으로 곰탱이 티와 청바지를 입고 왔다. 작년 11월에 열린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와 서울 이호독 동요제 때도 입었던 옷이다. 그때 그 옷을 입고 불렀던 노래와 새로 개발한 율동을 이번 졸업식 축하 공연으로 준비했다.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오전 10시에 국민의례를 했다. 국민의례를 마치고 교감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서 1년 교육 성과를 발표했다. 학교 벽을 새로 칠하고 운동장에 잔디 심은 것을 얘기했다. 잔디가 뿌리 내릴 동안 아이들이 공을 못 차게 되었다고 투덜거린 것과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안 싸우고 착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 아이들에게 상장을 주기 위해 여러 단체 어른들이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왔다. 노인회, 시의회, 건조인연합회, 교원연합회.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서 도우미 선생님이 집어주는 상장을 받아들고 서 있으면 교무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상장에 적힌 글자를 읽는다. 위 학생은 평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투철하여 대한노인회 정호동 분회장. 마지막 문장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아이한테 상장을 주면 되는데 상장을 주는 어른 중 아무도 실수를 안 했다. 미리 연습을 한 모양이다. 졸업생은 5명인데 상장은 17개나 되니까 한 아이가 서너 장씩 나누어 가질 수 있겠다. 상장 전달식을 마치고 장학금 전달식 차례다. 교무 선생님은 평소 갈고 닦은 대로 실수 안 하고 사회를 보았다. 교직원 장학금을 받는 어린이 김광호. 광호가 일어서서 앞으로 나갔다. 교직원 장학금이란 닭 장학금을 말한다. 닭이 낳은 달걀을 팔아서 나온 돈을 졸업생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거니까 닭 장학금이 맞다. 하지만 그런 말을 우습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한테 체면이 안 설 것 같으니까 교직원 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바꿔 붙인 모양이다. 교장이나 교감이 나가서 전달식을 하시겠지 생각했다. 마이크 앞에 선 교무 선생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장학금은 본교 교직원을 대표해서 진화회장 탁동철 선생님이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나는 뒷머리를 만지며 쑥스러운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쌓아놓은 장학 증서들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을 도우미 여선생님이 집어서 나한테 주었다. 도우미 선생은 상장과 상품과 장학 증서를 쌓아놓고 있다가 차례대로 집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심부름이 나한테 더 어울릴 것 같아. 점잖게 서서 아이들한테 상장이나 장학금을 전달하는 건 나하고 영 안 맞는 일이다. 나는 장학 증서를 손에 들고 서서 내 앞에 아이를 바라보며 눈을 꿈뻑거렸다. 녀석도 빙긋 웃는다. 전에 작대기를 던져놓고는 4학년 동생한테 물고 오라고 시켰다가 전교생한테 눈 CCTV 감시를 당했던 녀석. 머릿속에 장난이 가득한 녀석. 어제까지도 이 녀석이랑 나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있다가 깜짝 놀래키며 친구처럼 놀았다. 갑자기 이렇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질서가 되어 마주보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게 어색하다. 야, 이거 그냥 받아. 나는 사회를 보는 교무 선생이 이 학생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어쩌고 뭐뭐 해서 이 장학금을 줍니다. 라고 읽기 전에 얼른 줘버렸다. 그리고 아이를 자리에 들여보냈다. 아이가 뒷머리를 긁으며 자리에 앉았다. 교무가 입을 때려다가 급하게 입을 닫았다. 객석에서 웃는 소리가 났다. 나는 몸을 돌려 객석 손님들을 보며 말했다. 이 장학금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손으로 닭을 기르고 달걀을 팔아서 번 돈이거든요. 작년보단 줄었어요. 올해는 중간에 개가 닭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나서 그만. 말하고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또다시 웃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자리에 앉아서 화끈거리는 얼굴을 감싸며 투덜거렸다. 에이씨, 미리 귀뚱을 해줘야지. 그러면 나도 정리를 해서 나도 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일을 참 열심히 했다는 칭찬도 할 것을. 아이들은 닭 때문에 학교에 오는 것처럼 열심히 일했다. 학교 달걀 한 개 값은 300원이었다. 마트에 가면 더 싼 것도 있지만 우리는 300원이 적당할 것 같았다. 학교 달걀이 양계장 닭보다는 품질이 좋을 테니까. 왜냐? 우선 학교 닭들은 운동을 충분히 한다. 축구를 해도 될 만큼 넓은 닭장이라 닭들이 마음껏 뛸 수 있다. 게다가 아이들이 닭장에 들어가서 간식 먹으라며 손에 오징어 다리 같은 거 들고 따라다니거나 바가지에 물 담아 들고 물 좀 마셔보렴 권하거나 하며 치근덕거리기 때문에 닭들이 안 꿈쩍거릴래야 안 꿈쩍거릴 수가 없다. 또한 양계장 닭처럼 늘 옥수수 가루만 먹는 게 아니다. 이것저것 골고루 섭취한다.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도 얻어먹고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도 주워 먹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학교 닭은 면허증을 가진 특수 전문 인력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 면허증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서 모두 합격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면 학교장 직인이 찍힌 손수레 운전 면허증을 받았고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거둔 달걀값의 50%를 받았다. 나머지 50%는 저금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달걀 10개를 모으면 3,000원. 그 중에 1,500원은 일한 아이 몫이고 1,500원은 차곡차곡 모았다. 그렇게 저금한 돈이 오늘 졸업식장에서 준 닭장학금, 아니 교직원 장학금이다. 처음에 닭장관리사 시험을 신청한 사람은 30명이 넘었다. 하지만 1차, 2차 시험에 모두 통과한 학생은 3, 4, 5, 6학년 합쳐 12명 뿐이다. 통과한 아이들이 줄어든 까닭은 시험이 어려울까 겁먹은 탓이다. 그리고 작년 봄부터 신문방송에서 조류독감 얘기가 자꾸 나와서 아이들 사이에 독감 옮는다는 소문이 돌았던 탓이다. 조류독감 소문에 휘둘린 아이들은 시험을 포기했고 소문에 안 휘둘리고 시험에 자신 있는 아이들만 시험을 보았다. 시험 문제는 비밀이다. 그런데 우리가 친한 사이니까 몇 문제만 이 자리에서 특별히 공개하겠다. 10초 동안 읽고 없애기 바란다. 닭장 관리사 자격 1차 필기시험 문제. 1번. 손수레에 물을 담으면 손수레가 무거워서 잘 안 움직입니다. 손수레를 움직여서 닭장까지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밀거나 끌기. 2. 입으로 불기. 3. 발로 차기. 4. 마법 주문 걸기. 2번 문제. 손수레에 뭐뭇을 태우면 손수레가 뒤집혀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손수레에 절대 태우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사람. 2. 물. 3. 바람. 4. 가랑잎. 3번. 우리 학교 닭은 다리가 몇 개씩 붙어 있을까? 1. 1개. 2. 2개. 3. 3개. 4. 4개. 4번 문제. 닭탕번은 아침마다 닭장에 들어가서 모유를 한 바가지 줘야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학교 끝나는 시간에는 손수레에 물을 채워서 닭장 물통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찾아서 4학년 교실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찾아와야 하는 달걀은 무슨 동물의 알일까요? 1. 뻐꾸기. 2. 닭. 3. 갈매기. 4. 콧불소. 이런 식으로 모두 10문제였다. 80점 넘어야 합격. 1차 닭관리 필기시험에서 80점을 넘은 사람은 15명이다. 이 중 몇은 2차 시험 보기 전에 포기를 했다. 2차 시험이 더 어렵다는 말에 겁먹었나 보다. 사실 2차 손수레 실기시험은 1차보다 어렵지 않았다. 2차 시험은 비밀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거니까 그냥 공개하겠다. 다음 차례를 잘 지키기만 하면 합격이다. 닭장관리사 자격 2차 손수레 실기 시험. 1. 창고에서 손수레 꺼내기. 2. 수도가에서 물 담기. 3. 수레에 물 담고 닭장까지 가기. 4. 닭장 물통에 물 붓기. 5. 손수레 제자리 갖다 놓기.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쉽게 통과했다. 마지막 5단계가 험난했다. 5단계 문제는 손수레를 제자리 갖다 놓는 시험인데 2학년, 3학년 아이들과 미리 작전을 짰다. 학교 건물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언니 오빠들이 빈 수레 몰고 올 때 왁 달려들면서 다리며 팔에 매달려 간절하게 부탁해달라고. 오빠, 한 번만 태워줘. 먹을 거 줄게. 보는 사람도 없잖아. 한 번만, 제발. 이때 보는 사람 없다고 또는 먹을 거에 혹해서 그래 타 하고 수레에 동생을 태우려 하는 순간 불합격이다. 손수레 면허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 안전 아닌가. 손수레에 사람을 절대 태우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태우려 하다니 안 될 일이다. 한 사람씩 시험 볼 때마다 이 연극은 되풀이되었다. 나중에는 소문이 나서 하나마나한 시험이 되었지만 시험 보는 아이들이나 연극하는 아이들이나 모두 즐거워했다. 한 명 빼고는 모두 합격했다. 한 명이 불합격한 까닭은 이렇다. 창고에서 수레를 꺼내고 수도가에서 물 담고 물 담는 수레를 끌고 장애물이 이리저리 빠져나가서 200m 떨어져 있는 닭장까지 가고 닭장에 들어가서 물통에 물을 쏟아붓고 여기까지는 잘했다. 다시 닭장을 나와서 빈 수레 끌고 창고로 갈 때 건물 모퉁이의 동생들이 왁 뛰쳐나와서 오빠, 한 번만 태워줘. 이러니까 안 태워줬다. 이것도 잘했다. 합격이다. 그런데 안 태워주겠다고 거절하는 태도가 너무 불량했다. 깡패처럼 화를 냈다. 말을 좋게 못하고 야이씨 절로 꺼져 콱 이러며 주먹 쥐고 눈을 부다리며 겁을 줬다. 동생들이 눈물 글썽이며 삐쳤다. 사람한테 불친절한 오빠가 닭한테는 친절할까? 오래 고민하다가 성격 고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단 합격시켰다. 그 뒤에 몇 번 지켜보았는데 다행히 닭한테는 화를 안 냈다.
그 불친절 오빠를 포함해서 나쁜 소문에 휘둘리지 않은 판단력과 1차, 2차 시험에 합격하는 명석한 두뇌와 사람과 동물에게 두루 친절한 마음씨를 고루 갖춘 닭장 관리사들이 번 돈이 자그마치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어쨌든 꼬박꼬박 저금해서 장학금으로 주는 돈은 20만 원이니까 그 2배쯤 되지 않을까 싶다. 10월에 동네 떠돌이 개 2마리가 울타리를 뚫고 닭장에 들어와 암탉 9마리를 물어 죽이지 않았더라면 더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건강하게 길러서 조류독감 따위는 상관없었는데 아무리 건강해도 개를 이기는 닭으로 키우기에는 어려웠다. 죽은 닭 대신 그놈의 개라도 붙들어서 퍽퍽 패준 다음에 팔아먹어야 했었는데 못내 아쉽다. 닭 장학금 20만 원을 포함해서 오늘 장학금으로 들어온 돈이 모두 260만 원이라 한다. 졸업생 한 명당 50몇만 원씩 돌아갈 것이다. 장학금 전달식이 끝나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꿈꾸지 않으면을 불렀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작나무 노래를 불렀고 설악 노래 잔치 때 아이가 쓴 시에 노래를 붙인 청호동 고양이 율동을 했다. 일요일에 청호동에 갔다. 골목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들어간다. 노래하면서 두 팔 저 걸어가는 동작을 하고 두 손가락 귀 옆에 대고 깜찍한 고양이 동작을 했다. 쑥스러워 얼었던 어머니들이 점점 몸이 풀리면서 움직임이 커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졸업식장 분위기도 확 살아났다. 졸업식 잘 마쳤다. 마치고 내가 교무한테 따졌다. 야, 마, 미리 귀뜸을 했어야지. 당황했잖아. 작년에도 했는데 뭘 눈치로 알아야지. 내가 눈치가 없기는 하다. 아, 이 닭장학금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예, 요게 2학년 아이가, 준용이라는 아이는, 조금, 잘하진 않았어요. 공부 조금 뒤떨어진다 싶었는데, 이 닭장, 가장 먼저 학교에 와서 모이 주고, 물 주고, 하여튼 자기가 책임자였어요. 아이들이 준용이한테도 물어보고, 얘는 밤에도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키운 걸로 그게 자기 돈으로 가지니까 즐거웠나 봐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우뚝 섰어요, 아이가. 돈 버는 문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열쇠도 얘한테 맡겼거든요. 이호덕 선생님 일하는 아이들도 생각도 나는 것 그러게. 같아요. 돈 버는 아이들. 가장 훌륭한 닭장 관리사가 되었군요. 근데 요즘에는 졸업식 풍경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희는 1월 달에 졸업식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5학년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6학년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커다란 걸개에다 그림을 걸고 노래도 연습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답가로 6학년들이 또 리코더도 불고 요즘은 주로 축제 같은 그런 졸업식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씩 자기 말을 다 하죠, 졸업생 아이들이. 네, 졸업생들이 요즘에는 영상 같은 걸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 아이들 불러서 주는 거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들은 사실은 그 전에 학급에서 나누어 주고 졸업장만 받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학교에 와서 이렇게 사실 큰 학교에는 상장을 못 받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학교도 작은 학교여서 아이들이 상장을 한 5개, 6개씩 받아가요. 장학금도 저희는 한 1인당 70만 원씩 받아갔거든요. 오. 그래서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생각이 옛날 졸업식을 생각하고 있는 그 낡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직도 있어서 이 졸업식의 형식 자체를 파괴해서 진짜 졸업식의 주인은 학생인데 정말 축제 같은 졸업식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연극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중학교 가면 또 어떻게 지낼지 그런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고. 그 연수 들을 때 저는 태봉고의 졸업식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진짜 막 그 선생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 입학할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는 아이들이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발을 딱 씻겨주면서 서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헤어짐을 참 아쉬워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자리가 졸업식이 되면 좋겠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졸업식 풍경도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마당입니다. 두 번째 마당은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선미 선생님을 모시고 못다 나는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 좀 더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과거에 또 초등학교 재직 중이셨을 때 재직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다면 최근 이야기는 저희가 또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박선미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눌 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왔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책상 앞에는 다 같이 저 풀도 춥겠다라는 선생님이 1년 동안 지낸 아이들의 글과 시를 묶은 책이 있어요. 네, 학급 문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집에 대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아이들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풀도 죽겠다. 이 제목 좋네요. 예. 자기 마음과 그 대상을 이렇게 겹치게 하잖아요. 2학년 아이인데. 2학년 아이들이 쓴 글들을 모은 학급 문집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실제로 이게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책인 줄 알았어요. 네. 해도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이랑쌤이 이 책에 이렇게 그 마무리 쪽에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죠. 네, 이 선생님.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심도 있게 깊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글이 되고 시가 되었어요. 시집 엮느라 여러분이 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게 아프기도 했어요. 저도 모르게 불끈불끈 하기도 했어요. 안개 낀 송도 바다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봄꽃 핀 마을길을 거닐면서 쫑알쫑알 하던 말들. 안개가 산을 다 먹었어요. 새가 확 날아오더니 또 휙 없어졌어요. 와, 벚꽃 터널이에요. 여러분이 쏟아냈던 그 말들이 글이 되고 시가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랬죠? 우리도 시 쓸 거예요? 시 쓰는 것이 아주 특별한 공부인 줄 알았을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쏟아낸 말들이 모두 시가 되었어요. 우리 둘레에 있는 시를 여러분이 잘 붙잡아낸 거예요. 올해 채소 농사는 잘 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 쏟아부었나요?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면 자기 채소를 걱정하고 땀 뻘뻘 흘리고 축구하다 채소는 안 시들었나 살피고 그렇게 애태우던 그 마음들도 시가 되었네요. 학교 오는 길에 만난 거미와 달팽이, 하수구 철망 덮개에 끼어 자라는 풀과 시멘트 담장 틈을 비집고 나온 애기 쓴바귀를 보고도 할 말이 있었지요. 또 동생과 동무들과 놀다가 마음에 걸린 이야기도 시가 되었어요. 엄마는 늘 우리를 위해 일만 하는 줄 알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 여느 때는 살피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지요. 그런 것들이 모두 시가 되었네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 쓰고 글 쓰고 함께 공부하면서 기쁘고 사랑스러웠던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꼭 크고 멋지게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이 가지 않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우리들 동생과 동무, 엄마와 이웃에까지 마음을 주면서 자라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은 잘 몰랐죠? 모두들 사랑해요. 많이 많이 고마워요. 2016년 11월 야야가. 이 글에 그 시를 아이들과 어떻게 써냈는지, 또 어째서 시 쓰기를 하는지 이런 마음들이 다 들어있네요.
보니까 첫 번째로 뭐 제가 배 안개가 산을 다 먹었어요. 새가 확 날아 나오더니 또 휘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쫑알쫑알 나오는 말들이 다 시잖아요. 그 아이들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러니까 본대로 말하는 대로 선생님이 찾아주고, 너 그게 시다? 그거 적어봐 이렇게 했죠. 찾아주기가 있네요, 선생님이. 예.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시가 되나 보니까 아까 이런 쌤 읽은 대로 가만히 살핀 것, 거기에 내가 마음을 오래 준 것, 이런 것들이 시가 된다 이렇게 밝혀 놓으셨고, 또 그 구체로 어떻게 시를 탁 잡아내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로 아주 작게 다가가는 것겠죠. 하수구 철덮개 끼어 자라는 풀, 시멘트 담장을 비집고 나오는 쓴바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시를 써서 또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아이들 글을, 문집에 실린 아이들 글을 먼저 읽었었는데, 네. 읽고 나서 이 뒤에 선생님이 붙이신 글을 보니까 시가 한층 더 잘 이해가 되네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서 아이들 글을 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쉽게 이해됐습니다. 소개가 저희 너무 늦었네요. 박선미 선생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또 쓰셨는지. 네, 저희가 글에 취해서 선생님 나오신 것도 모르고 네.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번 얘기 때도 지금 이렇게 문집이 있잖아요, 손에. 지난번 얘기 때 시 쓰기 지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례들이 막 나왔거든요. 네. 벚꽃에서 맞아요. 와, 벚꽃 널친다. 하늘 올라간다 그러면 쌤이 탁 잡아가지고 말해보라 그러고 다른 네. 애들도 너네도 이렇게 말해봐.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말을 하고 다 하시잖아요. 예. 참 막 마음이 넘치게 하고, 그래서 대충은 쌤이 알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좋은 시들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서로 다 문집을 읽어봤는데 좀 자기 가슴에 좀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글들을,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 궁금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랑쌤부터. 네. 제 마음에 왔던 시를 읽어볼게요. 74쪽에 있는데요. 한영우라는 학생의 시입니다. 힘이 없다. 비가 토독 타닥 탁탁 힘없이 떨어진다. 나도 오늘 힘이 없다. 아유 힘들다. 왜 이리 오르막길이 많아? 주위의 풀들도 꽃도 힘없이 보인다. 하느님도 힘이 없구나. 그러니 비가 내리지.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오르막길. 오늘 왜 이래 힘이 없어? 학교에 도착하니 친구들도 힘이 없어 보인다. 이 학교 가는 길에 이제 자기 감정이랑 같이 닿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딱 썼는지. 이해는 화끈하네요. 그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기쁘면 다 기뻐. 강아지도 기쁘고 흔들리는 나무도 기쁘고 또 내가 슬프면 다 슬퍼. 서 있는 장독대도 슬프고 저 쪼그려 있는 공벌레도 슬프고 화끈하게 밀고 가는 게 있네요. 성격이 어때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호가 좀 다시 보이네요. 영호는 덩치에 비해서, 덩치는 큰데 다른 애들을 좀 순순히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놀거나 뭐 할 때.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힘이 있다 이러니까 내가 영어를 교실에 가면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영우가 이 시를 썼을 때 보통 때는 참 잘 놀고 구김없이 이런데 이 시를 딱 써낸 걸 보고 오늘 무슨 힘없게 하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눈 마주치고 앉아 있는 거를 되게 어색해하고 좀 이런 애였어요. 그래서
얘기가 깊이는 잘 안 됐는데 하는 말이 그럴 때 많아요. 딱 간단히 그럴 때 많아요. 그렇게만 하고 더 얘기가 잘 안 이어져서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 우리 애들이 이런 날들이 가끔 있다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럴 때 많아요. 이런 그 한마디가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었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래 다 힘이 없어 보일 정도로 내가 힘이 없다. 이런 날이 그럴 때 많아요. 이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이 뭔 힘 없을 일이 이렇게 있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그런 날이었어요. 꽉 닫고 있으려는 게 강하게 있네요. 그러니까 웬만큼에선 잘 열지를 않는 거죠, 감정을. 네네. 자기를 잘 안 열어놓고 대체로 그냥 착한 아이로 끝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풀어서 말하면 빨리 반성하고 빨리 뉘우치는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보면서는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일이 많아요. 이럴 때. 어째서 그렇게 그런 성향이 생겼을까요? 사실 빨리 사과하고 빨리 해결하고 그냥 좋은 아이로 잘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2학년 아이들한테 들기는 좀 어려운 마음인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고 저것도 내 거고 뭐 이런. 진짜 자기를 내놓지 않는 거잖아요. 겉으로만 내놓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막 이렇게 정말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화가 났을 때는 울컥해서 자기를 이렇게 거칠게 표현은 해요. 하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학교 조금 특수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얘들이 모두 다 보육시설에서 자라요.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태어나서부터 또래 아이들 같은 비슷한 나이 아이들끼리 한 7, 8명이 한 집에서 같이 자라니까 그만큼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감정을 끝까지 드러내고 또는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거죠. 꾹꾹 눌러놓고 또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 착한 아이가 되려면 이렇게 한다, 뭐 단체 생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뭔가 내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내 걸 드러냈을 때 뭔가 내쳐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좀 점점 커가면서 보이고 아직 2학년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다 같이 있을 때 싸우고 다투고 뭐 이랬을 때 빨리 사과하고 좋게 끝나야 칭찬을 받는다거나 아유 그래 착하네 이렇게 되니까 빨리 그렇게 하고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에는 그게 남아있겠죠. 엉어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힘없이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이가 안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이렇게 또 드러내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 또 일기를 쓰거나 뭐 글을 쓰면 이제 잠깐씩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나마 좀 고맙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말로는 또 이렇게 좀 풀어나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확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를 아직까지 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금은 아쉽죠. 박선미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겨우 요만큼씩 드러내는 거겠죠. 시를 쓰면서. 저는 거기 22쪽에 깡패. 이게 누구지?
아진이. 아진이. 예. 시. 깡패 시설장 수녀님이 다른 애한테 갈 때 나는 호미로 팍팍 세게 캔다. 깡패가 된다. 불이 뜯어지고 잔디도 다친다. 나는 착한과 나쁜 사이에 끼어 있다. 착한 애게 갈까? 나쁜 한테 갈까?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근데 착한한테 졌다. 호미로 살살 풀만 캔다. 휴휴. 다행히 마음이 착한한테로 갔다. 어떤 아이예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가요? 아니요, 남자아이인데, 네. 되게 밝아요. 얘기할 때 학교에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는 아이예요. 뭐 제가 얼굴을 보고 말대꾸를 해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어저께는 뭘 했고요. 어제는요. 옛날 통닭을 먹었는데요. 우와 징그러워서 있지요. 이 이야기부터 해서 온갖 이야기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고 또 그래서 참 귀여운데 더 이쁜 거는 이렇게 똑같이 자라는데도 되게 생각이 여기 보면 다행히 착한 한테로 갔다 했는데 늘 밝아요. 아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를 막 잘 쓰고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이런 아이는 아니었다고 예. 하셨죠. 시를 잘 쓰지 않는다 이거보다 글 쓰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어려워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야기 글을 쓰거나 겪은이 그러니까 겪은이 쓰거나 뭐 일기를 쓰거나 이럴 때는 한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이러면서 다른 아이들 일기를 읽어주거나 가끔씩 오늘의 일기 이렇게 읽다 보면 알겠다 이러면서 쓰긴 하는데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근데 시 쓰기가 자기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시 한 장면을 붙잡아서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힘들어 하는데 그 장면을 딱 붙잡아서 이렇게 쓰는 거는 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일기를 전부 다 시로 쓸래요.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해서 뭐든 좋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시들이 다 이렇게 쉽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시 쓰기가 맞는 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진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긴 줄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그런 힘이 있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순간을 짧은 걸로 딱 표현하는 게 맞는 아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진이는 시 쓰는 거를 더 쉬워했어요. 좋아하고. 장면을 붙잡아서 이렇게 쓰는 네. 힘이 있군요. 네. 제가 만난 아이들 보니까 글쓰기 중에서도 시가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아주 똑똑하지 않아도 예. 조금 느리고 예. 뭐 이런 애들이 또 잘 붙잡더라고요. 예,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제 할 일도 있고 뭐라 그러나 똘똘하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은 씩씩하게 걸어서 학교 가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느린 애들은 뭐 가다가 이렇게 멈추잖아. 전봇대 밑에 마른 개똥이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가지.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붙잡아가는 힘이 있고. 저는 그 정다혜라는 학생이 쓴 영어 선생님이라는 시에 올해 눈이 갔어요. 155쪽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선생님, 영어 수업을 하러 갔다. 옷이 너무 아름답게 반짝거려서 와 선생님 오늘 너무 아름답게 입고 오셨네요. 다혜가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마워. 네 뭘요? 나는 저렇게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옷은 처음 본다. 내가 어른이 되면 저런 옷을 사서 입을 거야. 어우, 갑자기 반성되는데요. 저 되게 우중충하게 입고 학교 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박선미 쌤 얘기하는 거 보고 그 선생님처럼 그 친절하게 다 감싸주는 엄마가 되기는 힘드니까 나는 1학년 선생 못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보니까 또 나처럼 옷을 못 입는 사람이랑 선생님 되면 안 되겠다. 저는 근데 말에서 이렇게 말글로 몇 마디를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좀 얘한테 말 못할 어떤 사정도 느껴지고 부족한 부분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시를 보자마자 되게 좀 짠했거든요.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 옷가 막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는 옷에 대한 그냥 단편적인 어떤 인상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부족한 면들 그리고 정말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나타난 시인 것 같아서 네. 예, 스님 말씀하시니까 또 조금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딸을 키워봤는데 어렸을 땐 굉장히 다들 공주병처럼 커요. 그러니까 분홍색 옷 좋아하고 예쁜 원피스 좋아하고 밝은 옷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 제가 너무 예뻐서 카키색 원피스를 사서 입혀서 보낸 적이 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애가 하루 종일 머리 아프고 배 아프다고 해서 누워 있어도 아프다고 막 이래서 다 느낌이 이상해서 옷 벗겨줄까 이러니까 너무나 밝은 얼굴 네 그래서 그 카키색 원피스 벗겨주고 내복만 입고 있더라고요. 데리러 가니까 그만큼 예쁜 옷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크면서 그게 좀 없어지거든요. 크면서 이제 뭐 너무 자기들끼리 공주가야 이러면서 오히려 놀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봐서 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처음에. 근데 다르게 제가 얘나 또 다른 아이들 보면서 제가 옷 잘 입어야겠다 이 생각을 선생님 아까 옷 못 입어서 안 되겠다 하셨는데 우스개로 하셨는데 옷을 예쁘게 좀 입어야겠다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가서 좀 알록달록 예쁜 밝은 색깔 옷도 좀 사고 이랬는데 얘들이 잠깐만 얘기하면 아까 보육시설에 다닌다 했잖아요. 그 엄마가 수녀님이세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수녀님이 데리고 키우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겨서 자라고 늘 보는 모습이 엄마가 입은 수녀복이잖아요. 그 무채색 여름이고 겨울이고 아니면 뭐 회색 아니면 검정색 이런 옷만 입는데 한편으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애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쁜 옷에 대한 또 뭐 제가 머리를 어떻게 풀어가거나 뭐 이렇게 입술을 어떻게 좀 밝은 루즈를 바르고 가거나 뭐 이럴 때 예쁜 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보여서 그러면서 생각을 그래 얘들이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입는 옷은 주로 무채색 옷이었구나. 내라도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검정, 회색 나도 그런 걸 좋아해서 늘 그런 걸 입었는데 그래서 내라도 한 번씩 밝은 예쁜 옷을 좀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승진 선생님 얘기 듣기 전에는 그런 결핍 이런 거는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어쩌면 한 면으로 좀 통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박성진 쌤이 그 차림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오, 맞아요. 옷 너무 잘 입죠. 아니 잘 입는 건 아니고 이게 좀 그러니까 좀 독특한 아이템.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남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첫날 이렇게 학급을 맡잖아요. 학년을 맡으면 항상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처음 왔을 때 나비 넥타이를 메고 파란 양복을 정장을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이 제가 이제 담임인 걸 알고 애들이 처음에는 몰랐을 때 웬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벤트 업체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입학식 날 그걸 입고 가니까 예. 풍선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레크레이션하고. 레크레이션하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그런 특별한 날 있잖아요. 학교 네, 행사 네. 중에서도 어린이날 같은 날에는 저희는 학교에 삐에로 옷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모자랑 막 이렇게 삐에로 옷 입고 큰 신발 신고 디딩딩동 하면서 막 저글링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추석이나 명절 되면 그 둘레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전통 한복 같은 거 입고 가서 그날 아들은 딴 걸 안 해도 이제 그렇게 입고만 가도 아들한테 굳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게 새로운 눈으로 저를 봐주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그런 거 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의상이라든지 옷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애들을 보면 뭔가 저처럼 어릴 때 이 가지지 못한 뭔가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짐작을 하곤 해요, 선생님. 제가 박성진 선생님이랑 같이 다닐 때 박성진 선생님은 좀 멋지거든요. 차림이 맞아요. 없어요. 평상시에도 그때 뭐 거기에 제가 이렇게 질 건 아니고 그래서 늘 그래 님 멋지다. 난 털털하다. 이러면서 난 상관없이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말 들으니까 이게 그 마음이 좀 무너지네. 그런데 애들하고 선생님도 고학년 때도 그렇지가 않죠. 저도 봤잖아. 제가 그 청호동에서 2학년 아이들 담임할 때 제가 그 날마다 넥타이 맨 거 봤지. 봤어요, 봤어요. 제가 거울도 몇 번 더 보고 간 거. 맞아요. 애들한테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네. 엄청 차림하셨어요. 심지어 막걸리 좋아하는 탁동철이 술을 안 마시더라고요. 오. 애들 아침에 술 냄새 날까봐. 네. 그 저희가 깜짝 놀랐죠. 이야. 내가 그런 면이 있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렇구나 해서 이렇게 예쁜 옷 입으려고 그러고. 예쁜 거를 좀 좋아할 나이에 또 그런 예쁜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랬어요. 뭐 아닌데 평소에도 좀 멋지시긴 한데 선생님이.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속에서 이렇게 잘 보고 그 속에서만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교사가 변하게 되고 선생님도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게 아이들 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그 시 자체가 아니고 그 시 안에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빛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글쓰기로 계속 만나고 계셨는지. 이 얘기가 좀 뜬금없을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2학년 아이들하고 시를 써서 좀 이렇게 시집을 만들었어요. 좀 시가 아주 좋거나 이렇진 않지만 그냥 왜 엄마들이 자기 새끼는 다 이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또 제 아이들이 쓴 거니까 다 이쁜데 뭐 시를 보면 훌륭한 건 아닌데 시집을 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3학년인데 한 학년 올라가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물론 시를 쓰고 할 때도 좋아했지만 그 시집을 딱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되게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그리고 3학년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처음 3학년 올라갔을 때 올해 또 꼭 해보고 싶은 거, 작년에 하던 것 중에서 좋았던 거, 올해 계속했으면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 쓰고 시집 만들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되게 좋아했구나 이러면서 좀 마음이 좀 되게 좋았거든요. 기분이. 그랬는데 얘들이랑 지금 저희 반 애들이랑 같이 형제로 같은 집에서 자라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이제 형아나 누나들 언니들이 시집 내서 막 갖고 온 거 보고 되게 부러웠나 봐요. 2학년 올라와서 첫날에 바로 우리도 시집 낼 거예요. 우리도 시 쓸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도 시 쓰자. 그리고 시 쓴 거 모아서 책으로 만들면 그게 시집이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들은 시에 대한 기대를 되게 하고 왔어요. 다른 애들하고 달리. 우리도 올해 시 쓸 거야. 박선미 선생님 담임하면 시 쓴다. 막 이런 걸 시작하고 올라와서 올해는 시로 가기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쉬웠고 또 반대로 말하면 얘들이 너무 지나치게 시 쓰기에 다 우리 오늘 시 쓸 거야. 올해 시 쓸 거야.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좀 제가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너무 왜
잘못하면 그 시라는 거에 빠져서 뭐 억지로 시를 쓰거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시 모양을 흉내내면서 시를 위한 시, 뭐 이런 걸 쓰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뭐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도 시 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이제 시를 이렇게, 그래, 올해도 시 쓴다 이러면서, 그런데 금방 시 쓰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주로, 탁쌤이 엮어서 낸 그 까만 손, 뭐 또 글쓰기 쌤들이 냈던 또래 아이들 시 이런 거 처음에는 주로 칠판에 한 편씩 써놓고 아침에 그냥 같이 읽고 이제 시하고 좀 친해지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 쓰기로 나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나아갔냐 이러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지도 사례라는 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하고 또 아이와 이런 활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시를 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걱정스럽죠. 교사 중심인 것 같고 좀 잘난 것 같고 쌤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랬을까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 거 몇 자리 붙잡아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얘들하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다 같이 자라니까 자기를 잘 못 내보이고 또 안 내보이려고 하거든요. 좀 예를 들면 이게 자기를 안 내보이는 얘하고는 조금 다르네. 다 같은 아이 2학년 아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거를 잘하는 아이도 있고 뭐 어떤 아이들은 그런 앉아서 하는 것보다 막 뛰어 돌아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애도 있고 또 글로 써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애도 있는데 또 빨리 해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좀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꼼꼼히 해내는 아이도 있고 다 다른데 한 집에서 또래 아이들이 여럿이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게 다 하나하나에 맞추어서 좀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뭐 고구마를 좋아하면 어떤 애는 고구마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애는 나는 호빵 먹을래 이러면 나는 팥 뭐 이러면 나는 고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얘들은 다 같이 대접받을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다 일일이 니는 호빵 중에서 팥을 좋아하고 니는 고기를 좋아하고 니는 야채만두를 좋아하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해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 똑같은 거 사와서 똑같이 먹고 또 똑같이 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억눌리다 보니까 그게 누군가가 자기한테 상처를 주거나 한 건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엉어리가 져 있다가 그게 팍 터져 나와요. 학교에서 모여서 놀 때 친구들하고 놀 때도 터져 나오고 공부 시간에 어쩌다가 제가 어떤 말을 조금 잘못하면 그때 팍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거를 어루만져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걸 어루만져 주고 그걸 다 다른 거를 이렇게 다르게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저는 글쓰기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글을 쓰는 거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는데 해보니까 저는 시 쓰기를 좀 겁냈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난 시는 잘 못해 이러면서 주로 일기 쓰기나 겪은 일 쓰기 이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시 쓰기는 특별히 좀 지도 잘하는 탁동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러면서 좀 잘 안 했는데 이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해보니까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한 장면 자기 마음이 탁 갔던 그거를 붙잡아서 쓰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시 쓰기를 시작했는데 샜죠 옆으로.
아니요, 지금 딱 맞는 너무 거예요. 좋은데요. 그 처음에 아이들이 네. 올해 실수해 한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보자마자. 그게 왜 그랬을까 했는데 네. 말 들으니까 알겠네요. 예. 다 다른 아이들이 같은 대접을 받으니까 안 드러나는데 네. 실수기가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예. 걸 드러내는 거.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의 아픈 거를 어루만져 주고 다른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다르게 다른 걸 네. 드러내게 해준다. 예. 여기까지 하셨어요. 예. 네. 네, 그런 점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쓰면서 제가 어떻게 심어준다기보다 또 제가 어루만져 준다,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는데, 시를 쓰니까 아이들이 서로를 알게 되잖아요. 아이들 자기가 시 쓴 거를 이렇게 나와서 읽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먼저 쓴 친구들은 칠판에 나와서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놓으면, 이제 왔다가 다른 애들 쓰는 동안에 먼저 쓴 아이들과 서로 이렇게 나눠 보고 감상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어제 있었던 거 아니면 전에 같이 있었던 거를 이렇게 시로 썼을 때 붙여놓고 다른 애들이 그 장면을 알잖아요. 같이 놀았으니까. 그럴 때 가서 어깨를 툭툭 치주고, 또 어떤 때는 치 이러면서 지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뭐 같이 공감도 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잘 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씩 용서가 될 거잖아요. 전에 이렇게 감정이 있었던 것이, 제 마음, 시를 보니까, 아,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알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시 쓰기가 서로에게 참 힘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구나, 이런 거를 느껴서 더 자꾸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서로의 글을 보면서 예, 이렇게 어떤 느낌을 주고받아서 예, 확 또 자기의 어떤 그 글이 좀 바뀌거나 혹은 선생님이 이제 사례 같은 거 글 쓰기 통해서 애들하고 서로 교감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책에도? 책에, 가끔, 서로에게 도움이 됐던 것들을 찾아보면, 예, 친구들이 쓴 시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좀 풀렸던 일이 있었는데, 이 돼지 싸움이라고 64쪽에 보면, 세웅이라고 되게 말없이 조용한 아이예요. 좀 조용하고 조금 천천히 하는 편인데, 이렇게 돼지 씨름을 했어요. 그 돼지 씨름이라고 엉덩이 딱 무릎 네. 굽혀서 깍지 끼고 앉아서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밀어내는 이런 거였는데, 이때 이거 하고 나서 아이들이 싸운 줄을 몰랐거든요. 제가 이 게임 하고 나서 그냥 산에 가서 놀다가 이런 1학년하고 2학년 모여서 돼지 싸움하고 뭐 이렇게 작은 운동회처럼 하고 내려와서 그냥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웠대요. 어떻게 싸웠냐면, 이제 태웅이란 애는 좀 덩치가 커요. 키도 크고 살도 좀 이렇게 몸집이 있고, 또 세웅이는 작고 빼빼한데 둘이서 이렇게 이제 붙으니까 당연히 세웅이가 지잖아요. 몸이 작고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태웅이한테 콱 밀려서 지가 바로 콱 나가서 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고 나니까 시작하자마자 했다고 막 얘가 좀 눈물 글썽글썽해서 그 1학년 선생님이 옆에서 보고, 아, 세웅이가 준비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시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탁 밀려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막 눈물이 나잖아요. 좀 눈물 나는 걸 또 꾹 참고 태웅이 옆에 앉아가지고 태웅이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어떻게 좀 했나 봐요. 이제 불이로.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그거 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를 세용이가 써서 이렇게 칠판에 딱 붙였는데, 아이들이 다니면서 이제 가끔,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동그란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스티커로 이렇게 자기도 그 마음에 탁 가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보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막 스티커를 좀 붙였어요. 음. 그 여기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돼지 싸움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이들이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많이 붙이지? 언뜻 봤은 잘 몰랐거든요. 그 언뜻 본 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돼지 싸움. 친구들과 1학년과 선생님과 같이 돼지 싸움을 했다. 엉덩이로 밀어서 원 밖으로 나가거나 엉덩이가 땅에 닿이거나 손깍지가 풀리면 아웃이었다. 태웅이와 나랑 경기를 하였다. 하자마자 문태웅은 나를 밀어서 나는 계속 가만히만 있었다. 이기려고 했지만 힘이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얘들이 여기 이 시에 여러 시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막 스티커를 많이 붙여놨어요. 알록달록.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 시를 많이 붙였을까 싶어서 이제 얘기를 좀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애들이 이기려고 했는데 힘없이 밀려나가는 세웅이가 되게 마음 아프고 자기도 그 마음 알 것 같다. 자기는 태웅이랑 세웅이랑 있으면 태웅이는 착하지만 이때는 세웅이 편들 것 같다. 막 이러고 그때 싸웠던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웅이가 왜 태웅이 발 밟았는지 알겠다고. 자기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밟아보고 싶을 것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왜 근데 세웅이가 밟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잖아. 들어보니까 경기도 아닌데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태웅이 밟은 거 잘못됐는데 이해할 수 있어? 이러니까 아니 자기는 어쩔 수 없고 저렇게 큰 아이랑 이렇게 작은 아이랑 돼지 씨름을 하면 세웅이가 당연히 지지요. 그런데 두 판이라 해도 졌잖아요. 근데 이기고 싶었는데 힘은 없고 그냥 한번 밟아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웅이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되게 속상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말하니까 좀 풀려서 눈물이 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태웅이가 키가 크니까 뒤에 앉아있고 세웅이는 맨 앞줄에 앉아있는데 또 오더니 세웅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때 나 화내서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풀리는 것 같아서 어른보다 낫다. 예,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지금 이제 이 시에서만 찾자니까 이게 찾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시를 썼을 때 좀 객관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을. 그래서 그게 좀 마음으로 용서가 되거나 또 이해가 되거나 좀 이런 것 같아서 시 쓰기를 하고 같이 시를 나누는 게 애들을 진짜 풀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의 힘이네요. 그런 게 지난번에 그 이상 쌤의 형인가요? 네네. 그 이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예, 시라는 게 참. 그래서 이게 뭐 시로 아주 훌륭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그 장면이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시였어요. 이 시를 제가 읽긴 읽었는데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기억이 안 남는 걸 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갔나 봐요. 근데 이 안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사실은. 그 먼저 조 대표님이 아이타니 겐츠로 얘기할 때 이 반에 2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20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이 하면은 그 하나이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호승민이라는 아이 얘 시 쓰기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네요. 그래서 요 아이하고 딱 요 아이하고 겪은 시 쓴 이야기가 있을까요? 승민이는 시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확 갑자기 좋아지면서 쭉 시들이 좋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좀 시가
이렇게 보통 말하는 모범생 같은 시 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시가 처음엔 좀 재미가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랬는데 어떤 어, 계기가 예, 있었나요? 예. 그게 저기 184쪽에 미안해 하는 시가 있어요. 어느 날 교실에 제가 좀 교실을 비웠다가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막 싸워서 둘 다 막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엉엉엉 울고 막 이렇게 있는데 물으니까 얘기는 자세히 안 하고 자꾸 막 울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래요 이러면서 울고 한 아이는 또 지도 막 속상하다고 울고 이렇게 울고 있어서 막 그렇게 애들만 데리고 막 이렇게 수업 시간이 시작됐고 그걸 가지고 말도 안 하는 아이를 계속 어떻게 붙잡고 무슨 일이야, 왜 뭐가 미안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그래서 일은 이렇게 됐고 일단 좀 달래고는 싶은데 달래지진 않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지금 미안한 일이 많아? 뭐 미안해서 우는데 뭐가 미안한지는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 말로 하기 곤란하면 우리 같이 지금 그냥 글쓰기 해볼까? 글로 써볼까? 이제 이렇게 조금 일단 좀 가라앉히는 뜻에서 글을 쓰기로 했는데 걔 둘만 쓰라 할 순 없고 다 같이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좀 미안했던 일 저 지금 되게 미안해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좀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미안했던 일 없을까? 뭐 또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마웠던 일도 괜찮고 그런 일을 같이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써서 얘도 좀 쓰게 하고 하려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영은이가 이렇게 이 미안해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까요? 네. 미안해. 공부하다가 동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워서 살짝 꼬집었다. 동생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자꾸 운다. 이렇게 자꾸 울면 내가 혼나는데. 은혜야 울지 마. 은혜는 더 크게 운다. 어떡하지? 문을 캉 닫고 거실로 갔다. 괜히 꼬집었네. 자꾸자꾸 후회된다. 은혜가 이모한테 말하면 어쩌지? 아, 거짓말하고 싶다. 예. 이 이제 애들이 다 시를 써서 냈을 때 제가 영은 시를 딱 보고 아이들이 탁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막 지는 귀엽다고 이렇게 장난거렸는데 울고 동생은 또 혼날 것 같아서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막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엄청 난감하죠. 예, 그래서 다른 애들도 되게 공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소개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 시를 빨리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입력해서 화면으로 띄워놓고 이제 한 줄씩 읽어 내려갔어요. 쭉 같이 읽으면서 애들이 뭐 읽어 내려가니까 나도 그런데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있었던 일을 총글총글 하면서 쭉 읽어갔어요. 끝 두 줄 가서 제가 마지막 두 줄을 가리고 안 보여주고 자꾸 후회된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처음에 끝내고 이제 막 이런 일 비슷한 일 얘기 한참 하고 나서 근데 영은이가 밑에 두 줄을 더 썼거든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두 줄 뭐를 썼을 것 같아? 이제 짐작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짐작하는 대로 얘기해 보기를 했는데 얘들이 뭐 뭐라고 했을까요? 후회된다. 박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자꾸 후회된다.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 네, 은혜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은혜한테 맛있는 걸 줘야겠다. 뭐 이런 거. 네, 또 뭐 은혜한테 은혜가 좋아하는 인형을 줘야지. 줘서 달래야겠다. 달래야겠다. 뭐 다시는 은혜랑 장난 안 쳐. 은혜하고 안 놀아야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오. 이제 장난쳤는데 운다고. 와, 한참 하고 있다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했던 거랑 지금 영은이가 썼던 거랑 영은이 썼던 두 줄을 발표할 테니까 보세요. 두 개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시가 맛이 좋은지 더 시 맛이 좋은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자기들이 했던 거 옆에 이렇게 쭉쭉쭉 받아 적어놨던 거 옆에 두고 이제 영은이가 했던 거를 딱 읽었어요. 두 줄을 더 보여주면서 은혜가 이모한테 말하면 어쩌지? 아, 거짓말하고 싶다.
이 부분을 딱 읽으니까 애들이 막 책상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맞아, 나도 거짓말 하고 싶을 때 있어. 막 진짜 거짓말 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되게 공감해 줬거든요. 그래서 자, 맛있는 거 줘서 뭐 달래야지, 인형 줘야지, 다시는 안 그래야지, 뭐 했던 말들 옆에 써놨던 글이랑 거짓말하고 싶다 이거랑 보면서 자, 영은이 마음이 이거야. 자, 이러면서 딱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와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때까지는 그런 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꺼내봤어요. 이 부분이 정말 영은이 시를 시같이 만들지 않나? 이러면서 이렇게 시에는 시가 되는 그 한 줄이 있더라고. 뭐 이러면서 또 어떤 선생님은 이런 거를 시의 눈이라고도 하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가 되게 하는 한 줄. 또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시를 빛나게 하는 한 문장. 뭐 이런 말들을 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좀 끄떡끄떡하고 이제 그 시간에 썼던 것 중에서 이렇게 줄글처럼 쭉 애들 대체로 좀 그렇잖아요. 줄글처럼 밋밋하게 잘 쓰게 되잖아요. 처음 시 쓸 때. 막 그랬는데 이제 자, 그럼 우리 영은이처럼 이렇게 딱 그때 생각했던 그 한 줄 가리고 나면 밋밋해지는 거. 딱 그 줄이 있을 때 시가 살아나는 거. 이런 게 없을까? 자기 시에서 찾아보자. 뭐 없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날 그렇게 시 공부를 탁 한 다음에 확 좋아지기 시작한 아이가 승민이었어요. 네. 저희가 승민이 글 읽으면서 승민이 시 읽으면서 굉장히 너무 잘 쓴다 네. 막 이랬죠. 애들 시 전체적으로 시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렸었는데 네. 승민이 시를 읽고는 저희가 다 동감을 했어요. 이게 진짜 시의 꼴을 잘 갖췄구나. 이게 누굴까? 막 그렇게 저희끼리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요거 몇 편을 읽어보면서 뭐 되든 안 되든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네. 우리가 시를 알 리가 없잖아요. 시가 어떤 시인지. 근데 말이 쌓아가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면 제법 다가가더라고요. 그 시의 본 마음에. 한번 우리도 걱정이 되지만 해봅시다. 저는 보자. 새. 맨 처음에 볼게요. 92쪽에. 언덕 위 숲에서 새가 휙휙 날아다녀요. 뒤에 있는 새, 앞에 가는 새를 쫓아요. 술래잡기 하나 봐요. 둘이서 날개 퍼덕거리며 구름까지 올라가 휙 내려오고 여럿이 모양 만들기도 해요. 비 오는 날도 잘도 날아요. 공부 없이 노는 새,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렇게 한참 보는 애가 있나요? 언덕이 숲에서. 시 앞부분이 그대로 머리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새가 막 이렇게 동영상처럼 날아다니는 게.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서 탁쌤은 이 시를 고른 거예요. 그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한참 보고 있다. 그거 자체가 그림이죠, 시고. 근데 하루만 본 것 같진 않아요. 비 오는 날도 잘도 날아요. 이럴 거 보니까 굉장히 여러 날 새를 봤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승민이가 그 뭘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 오래 머물러 있구나 했던 시들이 꽤 있거든요. 매미 애벌레도 그렇고 거미의 아침밥도 그렇고 지켜보면서 거미의 아침밥은 거미가 이제 파리를 먹는 모습을 아주 지켜보고 있는 거고 매미 애벌레도 그 느린 매미 애벌레가 나무를 타고 오르는 뭐 이런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본 모습이 이 시에서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 말고 정말 얘가 시를 뭘 좀 아는 앤가? 혹은 어디서 시를 봤나? 하고 느꼈던 시가 있는데 안개라는 시예요. 안개. 96쪽에 안개라는 시인데 안개 한 덩어리 느릿느릿 하늘을 간다. 살며시 산을 가린다. 구름도 안개 따라 산을 가린다.
저쪽 산에서 스르르 스르르 안개가 핀다. 새로 핀 안개도 하늘을 기어 산을 가린다. 안개가 뭔가 숨기나 보다. 어우, 그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 담배 연기는 세상의 연막을 치는 거다. 그렇죠. 어떤 그 영국에 보면은 유령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늘 안개가 많이 안개가 많이 끼니까. 끼니까 날씨도 안 좋고. 네, 여러 개 가리고 안개고. 그래서 막 상상이 있는 거죠. 이야기가 막 생겨나고. 예. 이야기도 비슷하게. 실제로 꽉 안개가 낀,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말고 정말 변화무쌍하게 안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아주 천천히 지켜본 것 같아서 그 마지막이 좀 저는 절창이네요. 안개가 뭔가 숨기나 보다. 네. 이 안개 속에 바람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간다, 뭐 이렇게 피어난다, 이런 거 이제 바람의 움직임도 같이 있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리고 마구 붙이고 있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예, 예. 네. 문집 이름이 저 풀도 춥겠다라는 문집 이름이잖아요. 같은 제목의 시가 승민이 시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승민이 시에서 뽑았던 네.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뽑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몇 개 후보가 있었거든요. 이제 몇 개 후보를 두고 애들한테도 묻고 우리 반 애들이 10명인데 10명한테도 이 투표를 하고 또 사실은 제가 아는 선생님들 같이 단톡하는 방에다가 이 제목들을 쭉 올려가지고 뽑고 해서 제일 많이 뽑혔던 제목이에요. 뭔가 아까 탁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가 뜻이 겹쳐진다고. 네. 저 풀도 춥겠고 어쩐지 나도 춥다 뭐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이 글쓰기 쌤은 그렇다고. 하는 오래 하신 글쓰기 쌤 오래 하신 선생님들의 문집을 보면 제목들을 그렇게 잘 뽑아요. 맞아요. 네, 정말 놀랄 정도예요. 그 제목이 아예 처음부터 제목이었는지 아니면 이 제목을 붙이니까 그 제목이 그렇게 좀 위대해지는지 뭐 있어 보이는지. 근데 저는 너무 이 문집을 보고 저 풀도 춥겠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 시집의 학급 문집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예. 박선미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시. 예, 저 풀도 춥겠다. 빗방울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고 찬바람이 내 온몸을 스쳐 춥고 소름이 돋는다. 비가 오니 학교 아래가 어둡고 짙다. 하수구 안 돌 틈에 자란 풀이 힘없이 휘어져 철망에 부딪힌다. 저 풀도 춥겠다. 와. 이건 진짜 초등학교 2학년이 이거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 썼다고 해도 아니 대학생이 이라고 썼 들어 깜짝 놀랐 지금 깜짝 놀랐어. 그렇게 아까 뭐라 그랬지? 그 뭐 중학생이나 뭐 어른 저같이 나이가 든다고 잘 쓰면 저는 잘 써야 되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죠. 어린 아이들이 더 잘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뭐라 그러나 그 먼저 태양이 낀 방귀 타이타닉 엔지로 봐요. 아이들 깜짝 놀라잖아요. 이 아이들도 아이들한테는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위험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난 한 아이한테는 더 잘 쏟아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조그마한 거를 가만히 끝까지 보고 있잖아, 이 아이가. 거기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것을 통해서 뭐 상상, 느낌, 이야기가 막 피어나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나를 보고. 제가 그래서 박성진 좀 얘기가 새도 되나? 아, 네. 뭐 이 승민이는 네. 그래도 박선민 쌤을 봤잖아요. 입을 열어보고 싶고 꺼내보고 싶고 다른 나를 내보이고 싶고 이런. 근데 박성진도 시가 괜찮더라고요. 혹시 누가 있을까요? 저 그 생각을 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좀 더 빨리 박선미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어렸을 때 만났더라면 제가 지금 부러워요. 이런 데 안 있죠.
저기 좀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오. 시집도 여러 권 내고 어.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 그래서 박선미 선생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죠. 예. 뭐 나이가 뭐 상관이 아니 그런데 이 친구 시는 전 저 풀도 춥겠다는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것보다 이걸 뚫고 가는 힘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사물에 닿는 뚫고 가는 힘. 애두르지 않고 아마 제가 이 상황을 제가 아마 저 풀도 춥겠다라고 했다면 이 시는 가짜일 것 같아요. 그래요? 막 꾸미고 막 이렇게 뭔가 애들 눈으로 보려고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날 것 같고 좀 멋있게 쓰는. 멋있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 친구가 썼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래서 빛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감동이 있고. 이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시를 저 풀도 죽겠다. 음. 박성진 빗방울이 한 방울씩 두 방울씩 떨어지고 찬바람이 내 온몸을 스쳐 춥고 소름이 돋는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그렇지. 집에 가서 저기 애도 봐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입 저 물방울 떨어져가지고 불이 구부러지고 그게 정승 맞긴 하겠네. 저기 박성진 이쯤에서 시 하나 소개해주면 안 될까요? 제 꺼내 생각에는 이거 뭐 넣읍시다. 막걸리가 한 방울 두 방울씩 뭐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빗대어서 뭔가를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고. 근데 얘는 그냥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거기만 가만히 들여다본 거잖아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렇진 않아요. 좋아요, 박성진 씨는 또.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읽어봅시다. 아이, 뭐.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듣는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네네. 기대돼요. 아, 그럼 제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앞화. 아이가 이름 모를 풀꽃의 앞화를 수줍게 내민다. 예쁘지요? 곱게 말랐구나. 머리 쓰다듬으며 책갈피로 쓰면 되겠다. 돌려주니 금세 얼굴이 환하다. 봄이 멈춰버린 그 꽃의 일대기. 아이는 잊을 것이다. 어느 책에 꽂아 두었는지 두리번거린 기억도 머지않아 가물거릴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봄의 대열에서 벗어난 그 꽃에만 쟁여진 아이와 나의 봄. 아파. 네. 좋습니다. 아, 하여튼 졸으면 뭐든지 나오네요. 예. 선생님은 어때요? 요 시를 쓰는 상황이라든가 그 마음들이. 저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관련된 시가 나올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장면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 이제 시를 써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다가 그 기억이 계속 오래 남으면 이렇게 뭔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계속 이제 만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됐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그럴 때가 있고, 아니면 그때 박선미 선생님 말처럼 아이들 말이 툭 가슴에 와닿는 경우에, 이렇게 이게 계속 남아있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발화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어떤 장면이었어요. 얘가 꽃누름이라고 하죠. 앞화를 예, 예, 예. 누른 네. 꽃을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이거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예쁘지요? 이렇게 선생님 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얘가 굉장히 자기가 아끼는 걸 저한테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잖아요. 되게 그 예쁜 걸. 예쁜데 응. 이렇게 아까운데 선생님 줄게요.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너무 예쁘게 말랐다. 니 써라고 그렇게 줬더니 금세 얼굴을 이렇게 다시 받아거든 환해져가지고 그 장면이 이렇게 되게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고 쓴 시였어요. 시가. 네. 그 예. 박선민 선생님 그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막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네. 해놓고 싶어 하고. 예, 예.
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든 인정을 하고 좋다고도 하고 그냥 어떤 날은 음, 써라고 해서 쓴 날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면지 뭐 이런 데 써서 가지고 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이쁘죠. 그래 제가 뭐 좋아서 이거 깨끗한 종이에 그림도 그려서 저기 붙일까 이러면 이제 굉장히 정성껏 옮겨 적어서 또 그림까지 그림도 그리고. 그려서 이렇게 갖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그 아이답지 않은 시를 써낸 그 아이가 있으면 그 반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막걸리를 한 잔 준다 그러면 같이 막걸리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나? 난감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예. 이제 아이 상황에서 있는 아이들인데 혹시 뭐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좀 더 굳건히 막 이렇게 좀 서나가는 것들을 글쓰기로 알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예. 그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는 시 같은 건 없을까요? 예, 그냥 제가 뭐 딱 거기에만 힘주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제자리에서 우뚝 서 나갔으면 이런 욕심은 있지만 시 쓰게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거를 너무 드러나면 오히려 아이들 시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아이들은 어른들 글하고는 좀 시하고는 달라서 어른들은 왜 무슨 이 시에서 뜻겹침 이런 걸 막 생각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애들은 자기 그대로 겪은 거, 본 거를 쓰면 거기서 뜻겹침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시가. 그 이 서진이 시를 보면 122쪽에 높은 철봉에서 일어섰다. 예쁜 목소리 예쁜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령철 제가 읽어야 됩니까 또? 읽으세요, 박수. 나 말한 줄 알았잖아. 에이, 어떻게 전 줄 알았는데. 이령쌤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높은 철봉에서 일어섰다. 쉬는 시간 되자마자 철봉하러 뛰어간다. 박쥐랑 일어서기는 내가 제일 잘한다. 높은 데서 일어서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냥 해보자. 발이 우들우들 떨린다. 높은 철봉에서는 못 일어서는데 눈 감고 하면 괜찮을까? 조심조심 높은 철봉으로 발을 옮긴다. 일어섰다. 나보다 큰 애들이 이제는 작다. 내가 최고 기록을 쓴 것 같다. 예, 저는 서진이가 이 시를 딱 써냈을 때 그냥 막 되게 떨렸어요, 몸이. 이걸 보는 순간 시가 뭐 너무 매끈하게 잘 썼다, 뭐 어쩌다 이걸 떠나서 그래 우리 서진이가 정말 이렇게 그 우들우들 떨리는 그 발 이거를 버티고 두 발로 버티고 우뚝 이렇게 정말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그리고 서진이도 이때 그 느꼈을 기쁨 이게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서진이는 키가 제일 작고 몸도 약하고 또 뭐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싸울 때 되면 또 말을 좀 성격은 급한데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이 빨리 안 되니까 막 버벅거리면서 더덩거리고 그러면 이제 보육사 선생님들이나 엄마는 말 똑바로 해라고 못 알아듣겠다고 이런 말 자주 하니까 더 잘 안 되고 할 말은 많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먹 쥐고 그냥 쉬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눈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기 같은 거 보면 가끔 또 주먹 쥐고 있어. 주먹 빨리 풀어 막 이모가 이럴 때도 있고 주먹 쥐고 막 이렇게 고집 부린다고. 그럼 지는 또 주먹 더 꽝 쥐고 할 말은 안 나오니까 주먹 꽉 쥐고 노려보면서 발로 쾅쾅 굴리고 발을 쾅쾅 굴리고 막 이렇게 잘하는 애인데 이걸 딱 보면서 제가 그래 나도 친구들보다 잘하는 거 있어. 이거 내가 제일 잘한다는 자신감 있잖아요. 철봉 박쥐랑 일어서기 내가 제일 잘해. 그리고 키 큰 애들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이렇게 딱 볼 때
나보다 키 큰 애들이 이제 나보다 작다. 막 이런 거를 느끼는 그 기쁨을 생각하니까 막 응원해주고 싶고, 그래, 서진아, 앞으로, 그래, 막 후들후들 떨리는 일도 많을 텐데, 그거 견디고 일어나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좋았어요. 그 처음에 다 다른 아이들인데 같은 대접을 받는 아이들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박선민 선생님 만나서 실써요 했다 그러고 그 다른 걸 보여주고 싶은 네.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시라는 게 다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자기가 다른 것을 내놓는 거잖아요. 다 다른 거.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뚝 서게 할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또 시를 디든 아이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우뚝 선 아이고 그래서 시는 사람을 우뚝 서게 한다. 박선미는 오. 아이들한테 시라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선생이다. 좋습니다. 와, 꿈보다 해몽이에요. 정말 해몽을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좀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건 이제 저랑 한 해 동안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사실 다음 해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같이 이렇게 시 쓰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많이 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시를 쓰기를 원하시죠? 예. 쭉 이렇게 이 시를 썼던 경험, 그리고 시를 써서 내 속이 후련해졌던 기분이나 마음이 풀렸던 거, 이런 거를 안 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고 가끔씩이라도, 정말 늘은 아니라 가끔씩이라도 속상할 때, 막 또 기쁘거나 뭔가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을 때 이런 시를 써서 자기 마음을 달래고 풀어가면서 그 응어리 없이 이렇게 자랄 수 있었으면 이런 마음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시를 내놓는 거지 그렇게 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박선미라는 그런 선생님들을 잘하면서 안 쓸 거예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아기 때는 어떻게 하든 어른이 그 힘을 써서 꽃감이라는 걸 먹여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이 들면은 당연히 사탕,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자기가 찾아갈 맛이 있는 거예요. 고향과 예, 같은. 예. 그래서 아이들, 박선미 선생님의 그런 바람은 참 아름답고 그리고 또 안 쓰더라도 그 아이들이 박선미라는 사람을 만난 거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자기를 다 내놓고 싶은 순간. 그래서 박선미 선생님 만났던 게 고향인 거죠. 그 아름다운 한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걸 찾아요. 그래서 그죠. 예. 저는 그 씨앗이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네. 예. 품고 있다가 그런 생각은 그게 욕심일까 싶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예. 지금 여기 아기 때니까 예. 박선민 선생님이 있어서 그 앞서 내놓는 거고 이런 아이들이 커서는 또 정 볼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내놓고 싶어 하겠죠. 예, 예.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박선미 선생님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시고 학교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과 글 쓴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진 시간이었어요. 네. 지금 고맙습니다. 선미 선생님 뒤에 아이들이 그 철봉 위에 우뚝 서서 이렇게 선생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나도 빨리 시 한 편 써가지고 보여주고. 네, 2시간에 걸쳐서 장장 2주에 걸쳐서 또 서울에 올라오시고 같이 녹음까지 해주신 우리 박선미 선생님께 큰 손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마당입니다. 아이들, 글, 시, 노래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아까 닭장학금에서 나왔던 노래인데요. 청호동 고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박선미 선생님처럼 저렇게 시를 뭔가 같이 만나게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 반이었던 아이가
쓴 그 시예요. 시를 쓴 주인공이 예. 전희영 선생님 반이었어요? 예. 어. 그냥 써봐라. 나 숙제가 있는데 니네들 시가 필요해. 그랬는데. 영랑동에는 영랑초등학교였죠. 네, 영남초등학교고 지금 요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벌써?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속초 양양에서 이제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라고 아마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아이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는 영광을 얻었죠. 그래서 시에 청호동이 나와서 하여튼 청호동 사람들이 부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청호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불렸던 것 같아요. 주제가요, 주제가. 뭐 시를 읽고 잠깐 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청호동, 속초 영랑초 6학년 이실로. 일요일에 청호동에 갔다. 골목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골목길 구석으로 들어갔다. 나는 돌멩이 하나를 집어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새끼를 가졌다. 그래서인지 내 손에 있는 돌멩이는 돌멩이가 스르르 떨어진다. 그때 저는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탁동철 선생님 그리고 전희령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자작나무라는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실로시를 이렇게 가져와서 그때 발표하셨을 때 그래서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시가. 그래서 결국 노래로까지 이어졌죠. 이 노래를 만든 분이 나비연이라는 분인데요. 나비연이라는 이름에 약간 고양이 느낌이 나죠. 이렇게. 네. 노래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청호동 고양입니다. 일요일에 청호동에 갔다. 골목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들어간다. 돌멩이 하나를 집어 슬금슬금 따라간다. 야옹 야옹. 고양이 배가 불룩하네. 새끼를 가졌나 보다. 야옹 야옹 야옹. 내 손에 있는 돌멩이가 스르르 떨어진다. 청호동 고양이. 일요일에 청호동에 갔다. 골목길에 고양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들어간다. 돌멩이 하나를 집어 슬금슬금 따라간다. 야옹 야옹. 고양이 배가 불룩하네. 새끼를 가졌나 보다. 야옹 야옹 야옹. 내 손에 있는 돌멩이가 스르르 떨어진다. 청호동 고양이. 청호동 고양이. 네. 청호동 고양이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선미 선생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참 많은 걸 느끼게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말 한마디를 선생님이 붙잡고
있고 이야기로 글로 풀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참 흐뭇하고 이렇게 막 속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 박선미 그 한 구석에 박선미가 있잖아요. 그런 박선미 선생님이 글을 써내고 또 그 글을 여러 선생님들이 읽고 그러니까 그 구석에 있는 박선미가 빛이 많이 퍼져서 세상 곳곳에 박선미 선생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말을 막 들어주고 막 풀어내게 해주고. 예. 이미 선생님이 제가 뭐 선생님 글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뭔가 핑 돌고 감격하고 뭉클하고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할 수 있는 선생님이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작은 것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런 박선미 선생님을 만났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학년을 맡을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글쓰기를 한번 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은 박선미 선생님을 딛고 그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딛고 딛고 네. 도움을 받아서 저는 안 딛겠습니다. 학교정의 땡땡땡 이번 시간에도 정말 알차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